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물인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심리적 저항선을 뚫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Y2Y 3.0%, 3% 찍는 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물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월 대비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은 0.3%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0.5%.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도 0.47% 상승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높게 상승을 했고요. 핵심 같은 경우도 시장은 0.3%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0.45%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 물가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우려는 했었는데. 네, 물가에 대한 우려는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 그러니까 물가가 증가한다는 그 폭 자체가 그렇게 낮게 잡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다 넘어서면서 굉장히 조금 쇼크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차 3%를 기록을 하면서 3%를 찍었고 핵심 같은 경우는 3.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높게 나왔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식료품, 뭐 계란 가격으로 인한 특히 더 많이 식료품, 오르고. 네, 뭐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주거 같은 경우도 0.37%, 그러니까 전월 대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월 대비 0.37% 상승을 하면서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0.3에서 0.4%에서 이제 등락을 하는 이게 굉장히 좀 스티키하다라고 하죠. 이게 내려와야지 물가의 전반적인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주거 부분 물가가 계속해서 요 좁은 밴드 내에서 등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려갈 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품목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식료품 부분도 올라갔고 그렇죠. 거기에 2023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내린 품목이 뭐냐라고 보면은 핵심 상품, 그러니까는 상품에서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상품 부분인 건데 요게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거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어제 발표한 것도 보면은 0.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 제외 서비스 같은 경우도 0.7%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특정 품목, 하나의 품목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품목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면은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계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튀어오른 이런 품목들이 있긴 하지만은 좀 전반적인 이제 품목을 크게 구분을 하더라도 조금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바로 증시, 금융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바로 반응을 한 상황입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바로 10년물 기준 거의 10bp 이상까지 뛰었다가 좀 내려와서 좀 마감을 했고 증시도 일단은 낙폭을 축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 1%대 이상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연준이 인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금일에 고용 나온 것도 보면은 뭐 논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11월, 12월 상용정된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4.0% 기록을 하면서 고용 시장 단단하고 그리고 물가는 높고 연준이 사실 인하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인하를 보니까 하려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인하를 하게 되면은 물가가 재차 반등할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1970년대, 그러니까 물가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금리가 굉장히 이제 좀 변동폭이 컸는데 그때 실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인하까지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완화적인 성향인 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자, 많이 인하하자라고 했던 건 이제 그 완화적인 성향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 발표 이후에 좀 놀랍다.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연준 내부에서도 완화적인 성향을 가진 요분이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연준 내부에서도 1월 물가에 대해서는 좀 충격을 먹었구나. 물론 이 1월 물가가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이제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되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보통 올리는 시기가 뭐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은 보통 1월에 많이 올립니다. 연초에. 네, 연초에 많이 올리는데 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거기에 플러스 과연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물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1월 물가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제 실행하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세에 따른 영향을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이터죠. 불가능한 데이터인데 이 관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튀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비스는 임금이죠. 그렇죠. 임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상품이 올랐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기업이 요 비용을 부담을 하던가 소비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은 충분히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관세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좀 저는 그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트럼프 1기 때랑 확실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1기 때를 잘 보시면은 뭐 2018년 3월 달에 관세를 부과를 하긴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마찰이 시작된 시점은 2018년 7월인데 그때의 핵심과 헤드라인 물가가 0.1이었어요. 전월 대비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0.5, 0.4죠. 물가 레벨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 물가로 인해서 관세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표 이제 금융시장으로 넘어와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들어올리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트럼프 초기 때는 뭐 취임 초기 때는 좀 떨어지고 되다가 지난주 정도부터는 이제 리바운드해서 이제 4.6%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지표 영향이 당연히 네, 있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당분간 올해 내내 4% 중반 내외에서 좀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한 차례 정도 인하를 보고 있긴 한데 사실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이제 4.02, 3.9대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은 올해 못할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물가가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은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에는 물가가 내려온다라는 이런 확신이 좀 생기기 되게 어려운 환경인 거고 그러면은 고용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빠르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안 되다 보니까는 올해 내내 뭐 4% 중반 내외에서 지표와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에 따라서 4.4에서 4.6 내외에서 조금 더 밴드를 넓게 잡게 되면은 4.3에서 뭐 4.5 기준으로 30bp 내외 정도에서 등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트레이딩 기회로 많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은 바꿔서 말하면은 이게 지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과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 대응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 저희가 이제 좀 가까운 시점으로 가봤을 때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보면은 부과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하고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는 강력한 동맹인데. 네, 나프타를 체결하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친밀하게 연결이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만만치 않게 손해를 볼 텐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부과를 했죠. 그러고 나서 연기했죠 또. 네, 6시간마다 연기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그래요. 점 때문에 조금 이거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 팔로우를 하면서 예측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건데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이제 하나하나의 뉴스보다는 큰 그림을 봐가면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6 정도에 사서 4.4에서 파는 이 정도의 그냥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궁금한 건데 연준 파월 의장이 그동안은 이제 넓게 보면은 금리를 점차 이제 인하하면서 경기를 좀 진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제 올해 뭐 2번 이상은 못 내릴 것 같다고 했다가 어제 보니까 상원 하원 청문회 하루 사이로 또 계속 열렸잖아요. 네. 증언을 하면서 이 발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만만치가 않고 신중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신중하겠다는 맞습니다. 건 말이 신중하겠다는 거지 못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장이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로 봐집니까? 뭐 저희는 아직은 이제 2번 정도 인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9월 인하 생각은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1월 고용과 물가가 굉장히 강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연초 효과라던가 그리고 작년 말에 그 선거 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 펜트업 수요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조금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모습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 분명히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이게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올라가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1분기는 확실히 인하는 못한다. 그럼 빨라야 6월 정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추후에 지표들이 계속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인하 자체가 좀 줄 수가 있고 노컷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뭐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인하 횟수는 다 양쪽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망에 대한 인하 횟수는 뭐 0번이 될 수도 있고 2번보다 많아질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경기의 불확실성이 올해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소비자 물가 발표되기 직전에도 SNS에 그렇게 얘기했죠. 금리 낮춰야 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있고 관세와 세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자꾸 종용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결국에는 경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에 연임을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도 보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망가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이 연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연준이 이제 100bp 인하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됐지만은 선거 기간 동안에 놓고 보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물가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변수인 거죠. 네. 그랬을 때 경기를 띄워줘야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조금 약간 모순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이제 뭐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하했을 거면 자기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인하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연준이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은 트럼프가 원하는 속마음은 9월에 인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뜨거운 경기가 이게 조금씩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취임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1월 FOMC 때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 이후에 FOMC 때부터 인하를 해서 그것들이 인하 효과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 공은 본인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인하를 했다 보니까는 그리고 지금은 동결하는 스탠스다 보니까는 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인하를 했고 내가 대통령 할 때는 왜 인하를 하지 않느냐.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 네,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파월의 스탠스가 어떠냐라고 보면은 되게 명확합니다. 뭐 우리는 맨데이트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일을 하겠다. 뭐 계속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기자회견에서부터 계속 뭐 나오는 질문이 사임하겠냐. 트럼프가 사임을 요구하면 사임하겠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뭐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같은 질문이 나왔고 네. 트럼프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게 연준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고 최대 고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계속 이 부분은 마찰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 플러스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 예. 아직 뭐 1년 넘게 1년 조금 넘게 남았죠. 이제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파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찰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상충되고 있잖아요. 하모니가 격돌하고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바뀔 것이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파월 의장이 힘을 빼는 전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올해 하반기, 뭐 연말 아니면 빠르게 되면 하반기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이라는 건 사실은 행정부랑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네, 국민적으로 맞습니다. 가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극렬하게 대응을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노골적으로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멘트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큰 국가가 자유무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무역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네. 정면 반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미국 물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 뭐 불공정 거래를 뭐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겠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그 피해는 소비자 그래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좀 그건 쉽지는 않은 거는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1기랑도 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게 상대국의 대응책입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캐나다도 보복 관세 그리고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뭐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대응책이 미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규모보다 되게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약간 정밀 타격을 하죠. 그렇죠. 네, 정밀 타격을 하면서 뭐 구글 이런 거 반독점 이런 거를 건드면서 이제 뭐 조금만 건드려도 사실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그 정밀 타격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철강석들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겠다. 근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사올 때가 중국밖에 없고 그럼 어쨌든 간에 중국은 하나를 통제하지만은 흔들리는 건 미국이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 1기 때랑은 좀 상대국의 차이가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다른 게 저희가 트럼프 1기 때를 가보시면은 설마 하겠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자유무역을 한 지가 몇 년 됐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때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세를 부과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진짜 하네?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근데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일기를 봤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오는 거는 대응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좀 플랜이 짜져 있다 보니까는 미국도 되게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금리는 상방이 좀 더 열리는 네. 상황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걸 어떻게 스탠스를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 위원님은 보고서 통해서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뭐 1월 금통위 전부터 1월은 계속 동결, 2월 인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 환율 그리고 굳이 한국은행의 정책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하라는 이 카드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1월 동결이고, 근데 경기는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월에 인하를 하는 게 훨씬 좀 물가적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총재님께서 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2월이나 경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어쨌든 간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코어 기준으로는 2%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이 조금 인하하기 적절한 시기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 시장은 다 이미 2월이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네. 그 다음 하는 스탠스가 어떨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은 물가는 이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랑은 다른 게 작년 하반기는 물가가 이 밑에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만 바라보면서 인하를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자유로웠죠. 네. 근데 지금 물가는 이 위에 있고 경기를 보더라도 뭐 저희 우리나라의 경기가 뭐 엄청나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심리적으로 바닥은 지나고 있는 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관세 정책도 보면은 생각보다 관세를 심하게 때리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는 요 관세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가가 튀고 환율에 대한 레벨도 있다 보니까는 조금 굉장히 호기시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은행의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논의를.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최종 목적지죠. 인하했을 때 어디까지 최종금리가 갈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죠. 근데 저희가 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km를 막 달립니다. 목적지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지. 계속 달리죠. 100km로. 근데 저기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이제 빠져나갈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죠. 몇 킬로까지 줄일 것인가. 네, 어디까지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는데 지금이 그 단계지 않을까. 아. 목적지가 보이다 보니까는 목적지가 여기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목적지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속도를 줄이는 단계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톨게이트 시속 몇 킬로 보십니까? 최저금리 여쭤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올해 말에 2.5% 2월하고 5월 달에 두 번 인하 생각해서 2.5. BP가 남았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두 번 인하하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간 질문인데 이 50bp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진짜 확실하게 반대로 가버리면 금리차가 지금 150bp에서 200bp 도달해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1,400원, 50원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환율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지금 좀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정치적 변수가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내려오겠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더 이 상황만 아니라면 2% 밑으로도 언더로도 갈 수 있는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환율 때문에 조금 레벨은 올라가긴 했다라고 보고 있고 똑같이 2.5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은 연속 인하에서 2.5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분기에 한 번씩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환율 레벨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뭐 이런 스탠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은 관세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의 경기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계를 계속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는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거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상충되는 요인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 뭐 상품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부터 주력 철강도 그렇고 알루미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주력 상품들인데 이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 했을 때 경제가 입을 타격은 펀더멘털 타격은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표로 계속 활동을 저희 네. 무역 수지도 확인을 계속 네. 해봐야 되고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올해 정말 힘들겠어요. 진짜 금통위원들이 결정하기가. 그죠. 금통위원분들 입장에서도 뭐 저희는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정책을 실행을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게 이제 뭐 저희 같은 뭐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만 바라보면서 인하를 많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는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게 금리로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만 보진 않는다. 그렇죠. 물가, 금융 안정을 같이 본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경제만 생각하면서 인하를 경로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하 속도라든가 최종 그 종착지죠. 목적 자체는 그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임재균 연구위원님이 많은 해안을 제시를 네. 해서 네. 금통이나 행정부나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님 모시고 고조되는 미국의 물가 불안 또 금리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